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정확히 한 달인 오늘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또 부를 계획입니다. 먼저 권솔 기자가 첫 소환 소식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35분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답변했지만 나머지 질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오후 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를 받은 건 7시간 안팎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건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로 쏠립니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혐의,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받은 혜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따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차례 유급됐는데도 장학금 1,200만 원을 수령한 겁니다. 당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 취임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 장학금 지급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취임을 도와줬다면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5천만 원을 부인 정경심 교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바로 그날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얻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겐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 혐의도 적용 가능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직무와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아침 언론의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가족 수사가 끝난 뒤에 비공개 소환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가 시작된 건 오전 9시 35분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렸던 기자들은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차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실로 직행하는 방식으로 언론 노출을 피한 겁니다. 지난달 3일 부인 정경심 교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소환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고 조 전 장관이 결국 바뀐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비공개 소환 등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했던 조 전 장관은 가족들이 혜택을 볼 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본부 개선 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조 전 장관의 출석 방식과 시점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당당하다면 포트라인에 서도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해야 했을지. 수능 날에 일부러 그거를 또 인맥을 통해서 또 한 것 같고 본인이 들어갈 거라고 자기 가족들이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만든 게 그거 아닐까.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비공개 출석을 택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져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조사를 받는 동안 검찰청사 앞에는 취재진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파랑 장미, 지지자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두터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장미 한 송이씩을 손에 든 채 서울중앙지검 입구 앞에 모여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지자들입니다. 입구 한켠에 장미 송이들이 놓여 있는데 자세히 보니 파랑 장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터넷 팬카페에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와달라는 긴급 소집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서도 시간 되는 분들은 가서 격려의 응원을 부탁한다. 조 전 장관이 외롭지 않게 함께하자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힘내세요 조국이라는 글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로 올리도록 작업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조 전 장관을 우산과 신문 등으로 막으며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했던 지지자들은 오늘 자택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미 검찰이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랑 장미를 들고 청사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오후 2시쯤 발길을 돌렸습니다. 팬카페 운영진은 조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오늘 저녁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던 그 시각,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청와대 여당이 검찰 힘을 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전국에서 단 4곳만 남기고 모두 없앤다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능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먼저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로 향하던 그 시각,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호수 차관은 국회로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당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서 법무부는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강력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가운데 반부패 수사부 단 4곳만 빼고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공정거래조사부 등까지 포함해 41개 부서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수사력을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 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추를 위해서 검찰 보고사무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검찰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의를 열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격양된 분위기는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부터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윤 총장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의무가 포함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 장악에 나섰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검찰 관계자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이 검찰에는 나흘이 지난 그제 퇴근 시간이 돼서야 통보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흘러나오는 소문을 듣고 문의하니까 그제서야 법무부가 정식 통보했다는 겁니다. 현직 검사들은 실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검사는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문 부서를 축소 폐지하겠다는 건 상식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범죄를 전담했던 전국 13곳의 공공수사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금융조사부와 금전거래조사부 등 민생피해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사라져 금융과 상거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검사는 불만 의견을 모아 연판장을 만들겠다고 집단 반발 의사까지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추진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해놓고 협의하겠다는 건 말장난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게 이 시간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 조 전 장관은 기본 신상 정보를 물어보는 이른바 이 인정신문에 대해서만 답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 때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미묘하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가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었던 정 교수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 내용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다물었었던 조 전 장관과는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 교수가 대부분 아니다, 모른다 등의 주장을 하며 자기 방어를 한 만큼 이 닮은 듯 다른 부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 기자, 조 전 장관이 검찰청 건물 안에서 무작정 침묵만 지킨 건 아니라면서요? 네, 검찰 조사실에서는 입을 다물었었던 조 전 장관, 안에서는 좀 달랐는데요. 이 조사 중에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가 시작되기 약 10분 전인 오전 9시 26분까지 이 텔레그램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이 검찰청사에 들어오고 이 조사를 받기 직전까지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조 전 장관은 휴식을 취하며 이 텔레그램에 접속했습니다. 5시 30분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텔레그램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이나 측근들에게 이 조사가 종료됐다 이것을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 꼭 살펴봐야 될 거예요.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침묵 기법, 거부 기법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게 이게 3가지 셈법으로 저희가 한번 추려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검찰 불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 과정까지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외쳐왔거든요. 소신대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소환 조사에 응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재판 대비를 위해 침묵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질문과 함께 이 각종 물증을 제시했을 텐데 입을 다물어 내펜을 숨기되 이 검찰의 재판 논리를 예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 정 교수를 위한 부인 맞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 교수 수사와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자신의 진술이 부인에게는 위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검토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든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겠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의 과거 SNS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2017년 1월에 남긴 이 한 문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조카 회사의 주요 고객이 유엔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결국 가족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 공범 수사를 피하지 못하게 되고요. 몰랐다라고 하면 책임감 없는 가장임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제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 영장 청구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한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더 조사하면서 법리 적용을 확정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부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드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 여부는 향후 수사 상황을 근거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